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정훈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뇨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몸이 보내는 당뇨 전 단계 신호를 잘 파악하여 아로마 테라피의 도움을 받아 치유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예전에는 당뇨라고 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식습관, 생활 습관의 변화 때문인지 요즘은 30대, 40대 당뇨 환자가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우리나라 성인의 약 14%, 470만 명 정도가 당뇨 환자일 정도로 흔한 질환이 되어버렸는데요. 당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우리 몸의 저장 호르몬인 인슐린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식사로 당을 섭취하면 남아도는 포도당을 필요할 때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세포에 잘 저장해 놓아야 하는데요. 세포 안에 포도당을 저장하는 열쇠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당을 넣지 못하면 당이 넘쳐나서 소변으로까지 당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인슐린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이 기능을 대신한다든지 보완해줄 시스템이 우리 몸에 없기 때문에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하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인슐린의 기능 저하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50대가 돼서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미 20대, 30대, 40대부터 식습관,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혈당 조절 기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던 거죠. 당뇨가 이미 진행이 되었다면 당뇨병의 첫 번째 치료로 MNT라는 임상 영양치료가 있는데요. 임상 영양치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먹는 것 자체가 치료라는 거죠. 그럼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당뇨 전 단계 증상을 치유하고 당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레몬수를 마시는 건데요. 레몬 에센셜 오일은 혈관에 탄력을 주고 혈관을 활성화시켜 혈관의 점액질이 정상으로 분비되게 하여 혈관벽을 보호하므로 혈전이 잘 생기지 않도록 하여 혈류가 잘 흐르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 요거트나 샐러드에 텐저린이나 오렌지 에센셜 오일을 첨가하는 건데요. 텐저린이나 오렌지 에센셜 오일은 간의 독소 배출을 도와 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신의 각 세포에서 황산화 기능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밸런스 에센셜 오일은 발바닥에 바르는 것만으로도 적혈구가 뭉치지 않고 잘 활동하도록 도와주고요. 오렌지와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등에 마사지하면 혈액의 줄기세포를 활성화하고 항상성 유지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아로마 터치와 딥블루 에센셜 오일로 마사지를 하면 전신의 만성 염증을 치유해 주고요. 티트리와 온가드 에센셜 오일은 만성 염증을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부신 겉질에서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여 혈당을 높이는 최악의 요인인데요.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하도록 라벤더, 프랑킨센스, 제라늄, 베티버, 샌달우드 등을 발향하여 변형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 전 단계가 시작되는 분들은 두세 가지를 골라서 사용해 보시고요. 당뇨 전 단계가 심화된 분들은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실행해 보도록 하면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당뇨 전 단계를 치유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레몬수를 마시는 거죠. 제가 질병에 걸렸을 때 저의 식습관을 되돌아보니 하루에 물을 겨우 한두 잔 정도만 마셨더라고요. 그 후에 물을 마실 때 레몬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하루에 6잔 또는 7잔 정도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갖게 되면서
몸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죠. 여기에 저는 추가로 또 디퓨징을 하는데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저에게 끌리는 향을 디퓨징함으로 스트레스로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과 활력을 주고 있죠. 여러분도 제가 이야기한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하여 꾸준히 해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진행되는 당뇨를 꼭 미리 확인해보고 아로마 테라피로 도움을 받아보세요. 그럼 당뇨를 잘 알고 더 잘 대처하기 위해서 당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당뇨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발병 전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건강검진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기가 쉽습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는 보통 8시간 금식을 하게 되는데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의 혈액으로 검사하게 되면 당뇨 전 단계인 경우 정상으로 나오게 되죠. 이런 경우 식후 혈당은 이미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많아서 아주 서서히 당뇨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의 전조 증상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몸에서 보내고 있는 신호를 잘 알아채서 당뇨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내 몸이 보내오는 당뇨 전 단계 신호 4가지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잘 듣고 여러분도 자신의 몸을 체크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갑자기 살이 찌는 증상인데요. 인슐린이 자기 기능을 못하면 몸은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인슐린 때문에 허기감을 느끼게 되고 그때마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먹게 되면서 살이 찌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배가 고프면 음식이 맛있고 많이 먹게 되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해서 엄청나게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허기감이 생겨 자꾸 뭘 먹게 만들고 2차적으로 체중을 증가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심한 식곤증인데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저혈당 상태가 되는데 저혈당 상태가 되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것이 뇌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뇌인데요. 오로지 당만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혈당 상태에서 당이 뇌로 공급되지 못하면 굉장히 심한 식곤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당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은 비상 상태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당을 계속 축적하려고 하는 욕구가 심해져 예전과 다르게 밥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면이나 빵을 보면 한 입 먹어볼까 하다가 과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탕, 과자 같은 단 음식이 없으면 불안해지기도 하죠. 세 번째, 전신 무력감인데요. 인슐린이 나중에 쓸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세포에 당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이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되면 몸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몸에서 에너지가 원활하게 이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피곤할 수밖에 없고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고 자꾸 자고 싶고 눕고 싶고 늘어지는 전신 무기력감이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처나 염증이 잘 낫지 않는 증상인데요. 혈당이 높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콧속이나 입안의 부드러운 곳에 생긴 염증이 잘 낫지 않는다든지 생채기가 한번 생기면 잘 낫지 않는데요. 계속 덧나서 아무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민감한 경우에 혈당이 높아지면 가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밥을 가식하거나 국수나 빵을 많이 먹었다든지 단 음식을 먹고 나서 몸이 살짝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혈당이 높아지거나 당뇨가 생기는 과정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빨리 혈당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공복보다는 식후 1시간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당뇨가 있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당뇨로 진행되기 전에 전조 증상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체크해 보시고 자연이 선물로 준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한번 지켜보세요. 감사합니다.